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조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기지정상화 중단하고 일반 함평 중단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쪽에도 자리에 있으시면 네. 한줄평화기도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줄평화기도문은 덕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덕심불 사안이시여 삶의 터전인 우리 강산에 사드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드는 물러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부디 생명을 지켜주소서. 열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사드 물러가라. 영주 3도 있겠습니다. 기원문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불사님,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걸어온 시간들,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 평화되어감을 느낍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렇기에 함께 해주시는 부처님들의 은혜에 더욱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연대해주신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사님, 정산종사께서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자유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허화되어 자연 평화가 성립될 것이라 하셨으니 70에는 분단 체제를 유지하던 힘의 본질이 바로 독점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화의 정신으로서 평화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전히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이들에 맞서
오직 평화의 마음과 행동으로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사님, 또한 정삼용사께서는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라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지 부처님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부처님들까지도 화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를 세계 평화의 기점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오니 사은이시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사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수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수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의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기 전에 구호 외치겠습니다.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그냥 육성을 해요. 일로 오셔가지고. 도란. 여기 식당.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안종 법률은 법률이었습니다. 네, 성우님 안 추우셔요? 갈 거예요. 구도 좀 잡아내려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취나물 일단 취나물 기공식에 한파 때문에 안 갔다 그러던데 어제 한파를 뚫고 이렇게 추워서 안 갔다 그러던데
왜? 물질. 이 한파를 뚫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따가 저희가 대표님 오늘 다 그 법원으로 집중한다고 안 하셨나요? 우리 노상분들은 그러니까. 연락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기자회견을 못 갈 것 같아요. 아,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포항시 대변밖에 포항시. 포항서? 포항에서 그 예, 예. 이 노상은 활동하기가 왕년까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따가 법원에서 그 재판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14명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6년간 법원 재판 받은 사람이 5명 정도인가 그래요. 5명 정도. 근데 총 15명. 우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재판 받고 벌금 받은 사람이. 그래요. 예. 맞는데. 자, 어쨌든. 좀 따지게 되지. 이제 5명, 많다쳐도 한 10명. 근데 지난 2년간의 지금 경찰 최근 출석 요구서까지 포함해서 37명 이제 사법 조치를 당했습니다. 딱 그 시기가 이 기지공사가 시작된 2021년 그 시기부터 매주 경찰병력 들어와서 주민들을 끌어내는 정말 잠도 자지 못하고 일상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 와중에 사법조치까지 이뤘던 우리가 윤석열 정부 지금이 윤석열 정부 하긴 하지만 사실 신고가 들어간 거는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대부분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고 최근에서야 이제 또 고발이 됐습니다. 사례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대로 따르지 않는 공사 인부하고 얘기 좀 하자고 차를 앞에 미리 세워놓고 좀 멈추게 하라고 했다가 일방교통방. 그리고 소희쌤도 잠깐 항의 차원에서 도로 차에 세워놨다가 2분 만에 뺐는데 일방교통방. 대학생 8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체로 연행된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데 8명 같은 경우에는 그날 왜? 아니에요 이렇게? 8명 맞는 것 같아? 다 누구예요? 아니 그 전에 지금 말하는 사람 많고. 이에 대해서 소희씨, 김영계, 학철호, 이도덕, 강영구, 경민석, 한정민, 맞네. 박희주, 이동기. 맞네. 그걸 얼마 갔다는 우리가 낸 벌금이 5천이야. 맞네. 경주 것도 빼놓고. 맞네요.
이제 끝 15명으로. 어쨌든 그거는 이제 6년간에 일어났던 일이고 다 단발적 사건들이었습니다. 8명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제 장로님 건들도 이제 들어있으니까 또 장로님은 지금 벌써 초범이 아니에요. 예. 1인 다행이기 예. 때문에 지금도 지금 이 37명, 뭐 15명 안에 장로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있어요? 가장 앞에서 열심히 투자해 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어쨌든 단발적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한 수천 명하고 부딪히는 그 과정에서 한두 명이 이제 좀 크게 부딪히면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이후 일어났던 일들은 거의 충돌이 없었습니다. 충돌이 없이 그러면은 딱 타겟팅해서 잡아간 사건들이죠. 이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대학생 8명 같은 경우에도 그날 한 80, 60명인가 80명 중에 대량으로 사람이 많이 왔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이격 조치를 하다가 딱 그 8명만 조금 공고하게 다른 사람하고 버티는 시간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되니까 더 오래 버텨진 것 같은 거죠. 근데 딱 그 8명만 냅두고, 그리고 이미 도로도 다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1차로 이상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8명만 타겟팅해서 이렇게 현장 연행을 했죠. 처음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도로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그래서 경찰과의 충돌도 없이 스크럼만 짠 것으로 연행된 건 처음 사례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아사히 수상운동 씨가 그 잡아가는 거 말렸다고 또 현장 연행 같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이 집회에 그냥 참석한 것으로서 참석 횟수가 많은 사람을 골라서 이제 들어가세요. 여기 상수 대표님은 이제 주동자로. 이장님,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공동대응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동안에는 도로에서 이렇게 우리가 종교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항의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양해죠. 이런 항의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단 한마디 그 외침조차, 몸부림조차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어라. 라는 협박과 다름이 없게 하복 조치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미군 기지가 있는 한 이 싸움은, 현장 투쟁 자체는, 인류에서 현장 투쟁 자체는 사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 사드가 나가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한 정부에 따라서, 혹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 고발 조치는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강력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함께 기자회견 하고, 우리 변호사님도 지원관으로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 다 그 고발된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이번에 변호사님께서 변호사 그 의견서에서 보니까 집회 제한을 해왔는데, 집회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심각한 어떤 사회 그 사회에 심각한 저해 요소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아니고 반대 의견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이 사례 판례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일반교통방해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주 강정마을에 도로를 흠게 파괴하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 도로 집회를 하면서 도로를 약간 방해하는 그것은 일반교통방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를 찾아서 법무 분석을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따가 10시 바로 앞에 계신 분도 당사자십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이 전부 다 저에게 우리 대구의 남주현 대표, 저는 대학교 대표에게 연합 대표도 들어가 있고, 평통사 우리 중앙에 그 사람도 들어가 있어서 중요한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원전 하면서 했다고 원전 기공식도 하지 않고 건보료 축소한다. 역대 정권 중에 건보 보장 요소 부당성을 축소한 거는 최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희망적이네요. 저는 희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사라졌다라는 게 그렇게 올라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기지정상화 돕지 말라!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노는 돌아가라! 당신이 매국노다! 기지정상화 돕지 말라! 매국노는 돌아가라! 네, 자리에 앉으시고. 대형 때 추운 텐데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협의와 어떠한 최소한의 예의 염치가 사라진 정보. 도덕은 당연히 사라졌고 예의 염치조차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할 생각 없이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사법 권력만 남용할 줄 아는 것이 이 정부의 민낯이지 않을까. 오늘 읽어드린 법무실 그리고 법률은 얘기하는 건데 이 세상은
살아가기에 네 가지 회사 요구 중에 하나가 법률이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수 생존 요소 중에 하나가 법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상식 비롯해서 문법, 도덕 그리고 거기서 성각자가 내주신 교리, 종교까지 거기에서 법률 의 정의는 그저 사회가 만들어낸 규칙뿐만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적어도 법률이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필수 요소로서의 법률의 정의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존재들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생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멸함도 있고 삶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런 삶과 죽음 속에서 무한한 생명력을 낳을 수 있는 것은 그 자연의 이치 속에서 살아가고 그 안의 이치가 기본적으로 생을 살려내는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이치를 내 삶에 구현하는 그 이치, 법률의 정의도 무엇이어야 되냐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할 마땅할 길 공정한 법칙. 여기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혹은 한 집단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도 이익되고 너도 이익되어야 이익되는 법칙이야만 그것을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법률이라기보다는 그냥 힘의 하나, 폭력의 때문에 방망이, 그저 도구에 지나지, 폭력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사회 정의 그런 것은 없죠.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그래도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자연질 그리고 눈앞에 보여진 때문에 폭력의 수위가 정말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당한 폭력에 취하지 않고 함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기지정상화 돕지 말라! 매국노는 돌아가라! ombuds의 조리상으로도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요구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ombuds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마이크가 돌아요. 선생님이 말씀과 혹은 말씀 한 말씀 부탁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서부터 드리도록 저는 저는 후보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왔는데, 와, 이게 참, 자주 와, 뭐라지, 이제 사도 뽑고, 잘 와야 되는데, 참, 마음이 또 착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진짜 시간 나는 대로, 해볼 수 있는 대로 또 해서, 한쪽 열심히 구경하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강원입니다. 네, 강원이 있습니다. 강원이고. 네, 박승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시대가 바뀌고, 뭐 세상이 막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전 역사에 그려온 인민회란을 보면, 외놈들 투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그 20일 만에, 임금이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살려고, 심지어 뭐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무능함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 장군이나, 민초들, 힘, 의병들의 힘으로, 외놈들을 가서 싸웠습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한 6년 정도 돼서 또 경자호란이라는 엄청난 재난이 연달아 또 닥치게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임금은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풍경이 좀 굶겨서 남한산성으로 갇히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전쟁이라는 게 터지면 유전자들은 자기 목숨 했었습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 반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승만이 외친 건 수도서를 사수하겠다고 했지만 터지자마자 대구까지인가에 도망갔다가 너무 멀리 갔다 싶어 다시 대전으로 복귀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훨씬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위정자들은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그리고 명예, 그걸 위해서만 철저히, 결국은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는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 역사에서 보여지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 여행각지에서 사드 철거 평화, 그리고 갈망하는 당신이 매국노다! 기리정성! 하나, 둘,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이지장상아 돕지 마라! 쟤 멈추지? 쟤는 들리지도 않아.
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좀 결합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산적으로 결합을 아마 하지 싶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요즘 그 경찰 대응 기조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치겠습니다.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 매국노다. 비정상화 돕지 말라. 비정상화 돕지 마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노는 돌아가라. 매국노는 돌아가라. 자문을 다 열지는 않네. 아니 지금 저기 하고 열어 그래도. 경찰 대응 기조가 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노동조합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기자회견하고 뭐 면담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갑까지 채우고 연행하는 케이스도 얼마 전에 있었고, 시장 면담 약속을 잡고 시청 안에 들어갔는데 면담하기 직전에 면담을 거부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았는데 전원 연행했던 사례도 있었고, 얼마 전에 뭐 국민의힘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회견 장소도 구상을 안 해가지고 집회를 바꿔갖고 진행한 적도 있고, 애들이 지금 대응 기조를 바꿨구나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겠나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왜 그럴까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제 한덕수 국민의가 이태원 형사 생존자 10대 학생이 자살한 거 관련해서 지가 좀 더 건강하게 굳건하게 치료받지 왜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얘들은 정말 관심이 없구나. 민중들의 삶에 아예 무관심하구나. 자기들의 삶 말고는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정권이 결코 말로는 정말 빨리 좀 끝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재판 과정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조만간에 기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수 열심히 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그 길이 어쨌든 이 정권 몰아내고 사드 뽑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손석순이라고 그러고 태국에 살았습니다. 저는 원불교 교도고 청통사 회원이고 진보당 당원입니다. 저는 동구 한중구 저는 사업하고 2년 된 지 한 2004대 저는 어제 저녁에 여기 평화교당 천막에 가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무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아침에 이렇게 모이신 분들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자도 이런데 여기 천막에 주무시는 우리 교무님이나 컨테이너 서울에 좋은 집 나눠고 여기 와갖고 아예 막 뿌리받고 사시는 우리 당장님, 그리고 참 서울에서 이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갖고 며칠씩 계시는 우리 재현 선생이나 우리 장수대 또참 황서, 경주수, 경상수 오시는 다 대단한 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다 우리 자체가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이웃, 그리고 참 적게는 소성립 평화지만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대통령도 춥다고 안 가는 이 세상에 여기에 일당도 안 받는 이런 일에